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회담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가 우선 논의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가 유럽 대형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에도 미치며 우리 증권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일 반등했던 금융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렌터카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자산으로 생각하기보단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여기는 등의 인식이 변화한 영향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건설사와 협력해 층간소음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건데요.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소수 인원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관계 장관들까지 배석하는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혜림 기자.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양자 차원 정상 방문으로는 12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정상회담 후에는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 간 양국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날 강제징용 해법의 일환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각각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대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참여 입장 대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나가겠다는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SVB 파산 여파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CS발 쇼크까지 겹치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우리 증권시장도 영향을 받으며 오늘 2377선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금융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미국 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2대 은행인 CS에 대한 부실 비용 가능성이 커지며 오늘 코스피는 2377.9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CS는 연례보고서에서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에 대한 그룹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해 고객의 자금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CS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CS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결국 스위스 정부가 나섰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과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성명을 통해 은행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소방수 역할에도 글로벌 시스템발 불안이 고조되며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일 반등했던 금융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한 겁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증권가에선 이번 위기는 개별 은행의 문제이며 국내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금융주는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배당 성향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스크가 확대되고 개념이 아니라 개별 이슈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나 또는 어떤 리스크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다만 미국에 이어 유럽은행의 부실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금융 리스크의 확산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자동차를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이동수단의 일부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불편한 수요를 중심으로 렌트카를 찾는 일이 많아지는 이유인데요. 성나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차량이 세워져 있는 서울의 한 주차장. 하허호라는 글자가 적힌 번호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번호판을 단 차량은 모두 렌터카입니다. 오늘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렌터카 시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로 등록된 차량 수는 지난 2019년 85만 5천 대에서 2020년 92만 5천 대, 2021년 99만 7천 대, 2022년 106만 대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원하는 기간만큼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더해 자동차를 대하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렌터카 시장 성장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량을 하나의 현금성 자산으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단순한 이동수단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고 필요성을 느낄 때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련된 세금을 이렇게 낮춰달라는 것도 과거에는 이것이 하나의 자산과 관련해서 좀 높은 세금을 매겼었는데 소비 대비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요. 렌트카 시장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렌터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아무나 못 건다. 돈이 있는 사람들, 전문 커리어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 중상위 이상급들이 몬다라는 이미지가 커졌어요.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렌터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함께 활력을 되찾은 화장품 시장에서 비건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틈새 시장 정도로 여겨졌지만 착한 소비 트렌드의 수요가 늘면서 주류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비건 열풍이 뷰티 업계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이른바 착한 소비가 확산하면서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천연 원료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에서 비건 제품을 찾는 검색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951.6% 증가했습니다. 화해 쇼핑에 입점된 비건 브랜드 수 또한 지난 2020년과 비교해 662.5%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라 틈새 시장이었던 비건 뷰티는 이제 업계 경쟁의 주 무대가 되면서 전문화 세분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화점 내에 위치한 비건 뷰티숍입니다. 비건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백화점 내에서도 전문관을 만들어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편집숍인 시코르에 그린 뷰티 존을 만들어 운영 중이고 아모레 성수의 경우 클린 뷰티 제품들을 별도의 팝업 스토어 형태로 선보였습니다. 비건을 활용한 색조 화장품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엔 동물성 원료를 대체할 재료를 찾기 쉽지 않았지만 비건 시장이 커지면서 원료 수급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입니다. 비건 시장이 좀 넓어짐에 따라서 이제 제조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원료 수급을 좀 더 스펙트럼을 늘리고 있고 그래서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색조 제품들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착한 소비와 맞물려 비건 화장품의 카테고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간건설사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 이야기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LH와 민간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술협력 MOU 체결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오늘 협약식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오늘 LH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그리고 GS건설 등 7곳의 민간건설사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MOU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개최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LH 건설 관계자 합동 간담회에 따른 결과인데요. 앞으로 LH는 민간 건설사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 교류, 현장 실증, 공동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서 나는 소리를 줄이는 기술이나 충격 저감 바닥 구조 등을 개발합니다. 또 기술 개발 비용이 없는 중소건설업계에는 해당 기술들을 공유해서 어떤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지어도 고품질의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 LH 포함의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층간소음 문제라는 게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만 2천 건, 2018년 2만 8천 건, 2019년 2만 6천 건, 2020년 4만 2천 건, 2021년 4만 6천 건, 그리고 2022년 4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소한 해도 있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취임 이후 LH의 새로운 비전 중 하나로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공급 등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국민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층간소음에 관련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직접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고 층간소음 간담회도 열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민간 건설사들은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건설사들이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민간 건설사들 역시 LH와 협력 이전에 고객들에게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먼저 삼성물산은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연구시설 고요한 랩을 열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을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음이 나는지 또 어떻게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250mm의 두꺼운 슬래브 바닥을 설치한 바닥을 통해서 소음을 줄였고 또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한 소음 차단 신기술 등을 개발해서 실제 주택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도 최근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시설을 만들고 개관했는데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현대건설도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최근 층간소음 저감 연구소 H-사일런트 랩을 개관했는데요. 그동안 층간소음 관련해서 많은 기술들을 축적해왔지만 이번엔 층간소음 저감 기술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설을 개관한 겁니다. 현대건설은 H-사일런트 랩 운영을 통해서 층간소음 관련 기초 연구부터 기술 개발, 실증, 실제 적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복합 층간소음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외에도 다른 건설사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밖에 건설사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GS건설은 사중 바닥 구조 개발, 대우건설은 리모델링에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했고 DL-ENC는 층간소음 알람 기술을 선보이는 등 전문 연구시설을 따로 여는 건 아니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층간소음 저감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이 알아서 모내기를 하고 무거운 수레를 끌어주는 등 농민의 일손을 돕는 시대가 올 전망입니다. 이 미래농업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동이 인공지능과 로봇 개발에 한창인데요. 김효준 기자입니다. 모내기를 하는 이항기가 스스로 운전대를 조정하며 직진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 이항기는 작업자가 모를 씹는 동안 전진해 둘이서 하던 모내기 작업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트랙터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GPS가 달린 이 트랙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작업기를 단 채 선회할 수 있는 모델도 나올 예정입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정밀 농업을 하면 농작물 관리도 쉬워집니다. 작물별 생육 데이터를 표준화해 최적의 생육 레시피를 제공하고 원격으로 농작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농업 빅데이터, AI, ICT를 기반으로 한 무인화 원격화된 농기계들이 작업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고 노동력은 더욱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동은 이 외에도 로봇 수레와 기능성 작물 연구 등 미래농업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QM6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QM6를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됐고 편의 기능도 향상됐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시승한 모델은 부분 변경 모델인 2023년형 더 뉴 QM6 가솔린 프리미에르.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까지 왕복 약 40km를 주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을 만큼 조용하고 정숙한 주행이 인상적입니다. 편안한 승차감과 묵직한 핸들링도 장점입니다. 다만 급출발 시 차가 흔들리는 점은 아쉬운 부분. 외관 디자인에선 크고 웅장해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런트 범퍼가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실내 디자인은 친환경 나파 가죽 시트가 추가됐습니다. 아마씨유와 옥수수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해 친환경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LED 살균 기능 모듈과 초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공기청정 순환 고효율 필터를 탑재해 운전자의 건강을 고려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9.3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실시간 티맵 내비게이션과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누구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스카이뷰는 안전한 주행과 주차를 도왔습니다. 르노코리아는 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에 2인승 화물밴인 QM6 퀘스트를 추가해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야놀자가 여행산업 연구를 위한 국내 최초 민간 연구센터 야놀자 리서치를 창립했습니다. K-트래블의 글로벌화를 강조하며 DX,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야놀자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놀자 리서치 창립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화를 기회로 삼아 여행 산업을 한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노버시의 여가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놀자 리서치는 여행 과정 전반에 걸친 공급자와 소비자 관점의 연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여행 산업 지표를 개발하고 분기별 동향 리포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초대 원장으로는 장수청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를 선임해 야놀자, 경희대학교 H&T 애널리틱스 센터, 퍼듀대학교 크리바가 함께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관광 대국은 DX가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이죠. 그리고 또 글로벌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장수청 야놀자 리서치 원장은 이어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화를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과연 관광산업의 글로벌화를 추구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관광산업의 글로벌화는 단순 확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인식 범위를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관광단지 개발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뿐 아니라 디지털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놀자는 글로벌 리서치 허브를 통해 K-트래블의 세계 시장 진출과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노후된 동물원을 이전 확장하고 동물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유원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복지 실현과 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는 전략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양호 공원. 지난 1986년 진양호 동물원을 개장하면서 경남을 대표하는 유원지로 불렸지만 현재는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공원 부지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노후된 위락시설에 대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놀이동산이었던 이곳 부지는 이렇게 터만 남았고 카페 건물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는 2026년까지 동물원의 규모를 기존 7배 규모로 확장하고 공원 부지에 반려동물 치유센터 등을 갖춘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모노레일 등 각종 위락시설 설치와 함께 진양호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명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진양호 동물원 이전 조성은 일자리 창출, 안정적 상권 형성 등 경제 부흥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 발전을 함께할 것이며 하지만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민간 투자자 유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락시설을 갖추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동물원 이전 자리에 설치되는 숙박 IP 가든 그리고 그런 시설들은 민간 자본 유치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주시의 특색 있는 관광 활성화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북한이 오늘 비행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9.3원 오른 1313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위기설에 휩싸이며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둘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고 지난해 9월 둘째 주 조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하락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에는 낮에서 저녁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나빴던 공기는 점차 좋아지겠는데요. 내일은 전국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이 양호한 만큼 환기도 수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1도, 춘천 영하 3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14도, 대전 1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 3도, 울진 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10도, 울진 1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는 9도입니다. 한낮에는 광주 17도, 대구 16도, 제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 화요일 제주에 들어있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